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실시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를 위한 금융부채가 있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때 제외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해주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었지만 시행을 유보했다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점인 금년 7월 1일에 맞춰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년 3월 3일 입법 및 행정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사실 내 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70 내지 80%까지 대출을 해주어 내 지분보다 은행 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역권 보류는 주택에 대해서 자본만을 따지지 않고 부채까지 더한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산에 대해서 건보료 산정을 했다면 7월부터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대출 금액을 점수 산정 시 제외하여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나의 자본만으로 건보료 산정을 하게 되어 당연히 건보료는 인하됩니다. 공제 대상자와 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만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 제외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까지 점수화해서 계산하고 100% 본인 부담이기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실제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셋째, 금융실명제법상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 대부중개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출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통보하고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대출일이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일이 3개월이 넘으면 실제 거주주택 구입과 관련 없는 생활자금, 투기자금 등의 대출로 간주합니다. 여섯째, 주택구입의 경우 신용대출은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하지만 전세보증금 목적의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일곱째, 대출 통보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대출 금액이 상환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 시 대출 잔액을 갱신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9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10번째, 대출금액의 평가는 대출 잔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여 제외합니다. 사례별 공제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가격 기준인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기 때문에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0평 공시가격 7억 6천만 원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했고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B씨는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주택을 사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씨는 D은행에서 21년 4월 20일 신용대출을 받아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사서 21년 5월 1일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C씨의 경우 공제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공제 신청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 D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으로 임대하면서 Y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전세대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일은 21년 4월 20일이고 전입일은 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D씨는 공제기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E씨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21년 5월 1일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E씨는 취득일 3개월 후에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뒤늦게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일은 21년 8월 3일이었습니다. E씨는 공제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샀지만 취득일 기준 3개월이 초과한 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로 볼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가입자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 K은행에서 21년 4월 2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1년 5월 1일 다른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F씨는 공제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지만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7월 1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1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동안 5천만 원을 상환하고 1억 원이 남아있다면 건강보험료 절감액은 얼마나 될까요? 시가 3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60%를 잡아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곱하기 60% 하면 1억 8백만 원이 됩니다. 1억 8백만 원을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 의하여 환산하면 465점이 됩니다. 보험료는 465점 곱하기 205.3원
95,460원입니다. 개정 후에는 재산세과표 1억 8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출잔액 1억 원의 60% 6천만 원과 재산 일률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됩니다. 구간별 점수표에 기본으로 22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22점 곱하기 205.3원 해서 4,510원이 됩니다. 절감액은 95,490원에서 4,510원을 빼면 월 90,980원이 절감됩니다. 현장에서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사례가 다양하여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로 민원이 폭증해 업무 마비 사태를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민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주택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